저는 올해 62,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정희입니다. 결혼한 지 38년, 남편 박환수와 살고 있고 외동딸 박소연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며 살았습니다. 참는 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만큼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남편이 우리 딸의 절친과 사랑을 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딸 같은 애가 내 남편과 그런 사이였다면요. 저만 이런 일 겪은 거 아니죠?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소연이와 윤미정. 둘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교복 입고 찍은 사진, 수학여행 사진, 졸업식 날 꽃다발 들고 웃던 사진. 지금도 소연이 방 책상 위에 있어요. 저는 미정이를 내 딸처럼 여겼습니다. 명절이면 인사 왔고, 제가 김치 담그면 김치통 하나 꼭 챙겨가고, 제가 무릎 수술했을 때 죽을 사서 병문안 왔던 아이예요. 이모, 얼른 나으셔야 돼요. 그 따뜻한 손, 그 말, 저는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와 내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으니까요. 올해 봄, 소연이는 회사 근처 원룸 계약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이도 자주 왔습니다. 셋이 밥 먹고 드라마 보며 웃고 간식 먹으며 옛날 얘기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지. 그런데 행복 뒤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면 거실에서 남편과 미정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그 소리가 또 끊겼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하다 그래?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 그냥 TV 얘기. 미정은 웃었습니다. 네, 이모. 아무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넘겼습니다. 작은 찝찝함, 마음 한쪽에 눌러 담았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소연이가 출장 간 날, 미정이가 혼자 와서 남편과 밥을 먹는 걸 두세 번 봤습니다. 퇴근에 들어오면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아, 미정이 왔어. 밥 먹고 가려고. 제 속은 불편함으로 차올랐습니다. 부디 소연이 없는 날에, 부디 우리 집에서, 부디 둘이서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소연이가 2박 3일 지방 출장을 갔던 날,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와인잔 2개, 과일 접시 그대로,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한 접시, 와인 오프너, 그 옆에 미정 가방.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귀에 피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 폰은 보지 않던 사람인데 그날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오빠, 소연이 출장 갔지? 응. 저녁에 와.
보고 싶다. 그 두 줄, 제 가슴을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심장 내려앉는 느낌, 아시죠? 그날 밤,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미정이가 너 없는 날에도 집에 와? 응. 가끔은. 왜? 그냥 너 없는 날 아빠랑 둘이 있으면 이상하지 않니? 엄마. 미정이가 뭘 어릴 때부터 가족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 이게 가족이냐? 며칠 후, 약속이 일찍 끝나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남편과 미정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무릎 위에 남편 손, 저를 보자 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아, 이모, 저 이제 가볼게요. 그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겠다. 며칠 후 소연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캡처를 보여주자 소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그래, 엄마가 혼자 속 끓이다가 얘기하는 거야. 소연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불러서 아빠랑 같이 얘기하자.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 소연과 미정. 거실 테이블, 정적을 깨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랑 아빠 무슨 사이야? 미정은 제 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모, 저 삼촌 사랑해요. 순간 소연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넌 내 친구야. 어떻게 우리 아빠랑. 남편이 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진심이야. 미정이랑 나는. 여보, 그만해.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 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속에서 피가 끓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미정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여보, 이건 바람이 아니야. 난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야. 여러분, 그 말 칼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 말 뒤에 숨은 건 배신과 파괴뿐이었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아저씨가 딸 친구랑. 아이고 세상 말세야. 교회 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자매님, 요즘 뭔 일 있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 문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수군거림은 칼날입니다. 살의 배입니다. 혼자 견디기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지금 이걸 듣는 누군가도 사람들 말을 버티고 계신가요? 여러분, 당신 잘못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 즈음, 미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와 삼촌 진지해요. 이모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터졌습니다. 너, 이모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이모 같은 사람이었지. 근데 너는 내 딸을 배신했고, 내 가정을 짓밟았어.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는 사랑해요.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소연이와 남편의 정면 충돌도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남편은 말했습니다. 넌 어른이잖아. 우리 사랑을 이해할 나이야. 여러분, 그 말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향해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소연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우리 둘 다 버린 거야. 그날 둘이 붙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가족 행사도 파탄이 났습니다. 사촌 결혼식 날 남편은 혼자 갔습니다. 그날 밤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웨딩홀 앞 남편과 미정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 소연이 그 사진을 보더니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엄마, 진짜 끝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복판의 폭발. 장을 보러 가던 날 소연과 제가 골목을 돌자 카페 앞에서 남편과 미정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외쳤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달려갔습니다. 미정이 앞에 서더니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내 친구였잖아.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짓밟아? 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 핸드폰 카메라, 찰칵, 찰칵.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벌입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연이 팔을 거칠게 잡아댔습니다. 그만해, 소연아. 미정이 다치잖아. 그 한마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나야. 우리 딸이야. 근데 왜 그게 아니야?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손을 붙잡고 사람들 시선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미정 입가에 스치던 아주 미묘한 웃음까지도. 그날 밤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하자. 끝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끝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서류 뭉치, 볼펜, 진술서, 카톡 캡처, 사진, 모든 걸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남편 측 귀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내 결혼의 마지막 모양이라니. 이혼 협상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묻을게. 정말 이게
내 선택이야.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미정이랑 살 거야. 그 말 또렷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끝까지 가. 법대로. 여러분, 용서가 미덕일 때도 있지만 단호함이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단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 미정과의 직접 대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한 번만 보자. 근처 카페. 오후 2시. 사람이 드문 시간. 미정은 들어오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하지 마. 그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삼촌이 저는 끊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나는 알아. 이제 뭘 하든 우린 남이야. 미정은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 그래. 축하해.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집으로 돌아와.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재산 분할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남편 측 대리인. 저. 소연. 계약서. 계좌 내역. 재산 목록.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 측은 버텼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이 더 많다. 아내 측 기여도는 낮다. 저는 말했습니다. 38년. 집안 살림. 시부모 병수발. 딸 양육. 당신은 돈을 벌었고 나는 가족을 지켰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충분합니다. 그리고 법정. 판사는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즉 남편에게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그 순간 숨이 터졌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이사했습니다. 소연과 저. 작은 전원주택. 아침엔 마당에 물을 주고 햇빛 좋은 날엔 이불을 넣습니다. 주말이면 장을 보고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소연이가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둘이 이렇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 밤이면 불을 끄고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울지만 대부분 웃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얼마 전 지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환수 씨 결혼했대. 애도 낳았대. 잘 산대. 여러분, 저는 솔직히 남편이 불행하길 바랐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나는 내 삶을 다시 찾았으니까. 시장에 가면 아직도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저 집, 그 일 있던 집. 저는 고개를 듭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카페 창바. 행복해 보이는 연인을 봅니다. 이제는 시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정희야, 너는 충분히 잘 버텼다.
너는 살아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저처럼 참기만 하지 마세요. 침묵은 때로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 부른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딸의 삶을 부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이고 무책임이고 배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신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배신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요. 그리고 또 배웠습니다. 세상은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남편도 미정이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앞으로의 삶, 저와 소연이 차분하게, 단단하게 우리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혼자 버티고 있는 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울컥하신 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당신 마음에도 조금은 따뜻한 숨이 불어들길 바랍니다.